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한 통 날아옵니다. 거기 적힌 알파벳 한 글자, 이것 하나가 올해 세금 신고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세무사 수수료까지도요. AU형이라는데 이게 뭔 뜻이지? 세무사한테 50만 원 달라는데 꼭 맡겨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유형별 수수료 기준부터 수수료 이상의 절세 효과를 뽑아내는 증빙 세팅법까지 전부 다룹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분들 세무사 수수료가 아깝다고 느끼셨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소세 안내문 알파벳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납세자의 소득 규모, 장부 작성 의무, 사업 형태 등에 따라서 A부터 V까지 알파벳으로 구분합니다. 이 알파벳이 바로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입니다. 처음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구조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SU형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해당되는데요. 기준이 궁금하실 테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은 7.5억 원, 교육예술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원입니다. 이 유형은 세무사의 성실신 고확인서까지 첨부해야 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신고 기한도 일반 유형보다 한 달 더 길어서 6월 30일까지인데 그만큼 준비할 서류가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ABC 유형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이면 차변 대변을 구분하는 정식 장부,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장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인데 장부를 안 썼다면 10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세 번째, DF 지유형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추계신고 구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입 금액이 작아서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날짜, 거래 내용, 수입 지출 금액만 적으면 되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부는 경비율 적용으로 더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알파벳이 A에 가까울수록 장부 작성이 복잡해지고요. G에 가까울수록 신고가 간편해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도 간단합니다. 5월 1일 이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신고서 유형 알파벳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유형별 세무대행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대행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즉 매출과 방금 확인한 신고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시장 평균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FU형, G유형 같은 단순 경비율 프리랜서 구간입니다.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해서 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가능한 구간이라 솔직히 혼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 신고로 10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엔잡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유형, E유형 같은 간편장부 대상자 구간입니다. 수수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선입니다. 장부 작성 의무는 있지만 형식이 간단한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할 기장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수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전문가 의뢰가 이득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ABC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구간입니다. 수수료가 5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 복잡도에 따라 100만 원을 넘기기도 하고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1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되니까 사실상 세무사 의뢰가 필수입니다. 수수료가 아까워서 안 맡겼다가 가산세로 더 큰 돈을 내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SU형, 성실신 고확인 대상자입니다. 수수료는 별도 협의인데요. 성실신 고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세무법인 기준 수백만 원대가 일반적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 플랫폼 텍슬리 기준으로 세무사 회계사의 종소세 개별 상담 평균은 약 12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인데 이건 상담 비용이고 정식 기장 대행과는 별도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격 증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세무사를 써도 절세 효과가 반감됩니다.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를 고용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격 증빙을 빈틈없이 챙기는 겁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법에서 공식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아무 영수증이나 가져다 대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딱 4가지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세금 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의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둘째, 계산서입니다. 면세 물품 거래 시에 발급받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부가세 면제 품목 거래 시 사용하는 증빙입니다. 셋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수집되는 증빙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식이죠. 넷째, 현금 영수증입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대고 발급받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사업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네 가지 외의 증빙은 세법상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같은 서류는 아무리 금액이 적혀 있어도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미수치 금액의 2%를 증빙불빛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기준이 더 낮아서 1만 원 초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실 집기를 50만 원어치 구입하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았다고 합시다. 비용 처리와 별개로 50만 원 곱하기 2%, 1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두 건이면 작아 보이지만 이런 건수가 10건, 20건 쌓이면 가산세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증빙 하나 안 챙겨서 수십만 원을 날리는 셈이니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섹션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수수료 본전 뽑는 전략, 기장세액 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아깝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안내하고 싶은 제도입니다. 기장세액 공제란 무엇이냐면요. 간편장부 대상자, 즉 D유형이나 E유형 같은 분들이 의무보다 한 단계 어려운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2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서 소득 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D유형 사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산출세액이 300만 원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액 공제가 없습니다. 300만 원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300만 원의 20%, 6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이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30만 원 냈다면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30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내고도 남는 장사입니다. 산출세액이 더 높은 분은 효과가 더 큽니다. 산출세액 500만 원이면 공제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수수료 40만 원을 내더라도 60만 원이 순이익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기장세액 공제의 핵심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즉 A, B, C 유형은 복식부기가 원래 의무이기 때문에 기장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니까 공제 혜택이 없는 거죠. 이 공제는 오직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수수료를 냈으니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아닙니다. 증빙은 사업자 본인이 챙겨야 세무사도 제대로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증빙이 없는데 비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아래 5가지 항목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매입 내역이 자동 수집되고 5년간 영수증 보관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증빙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나니까 오늘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금 결제 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현금 영수증인데 번호 하나 차이로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실수 정말 많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셋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고정거래처와의 정기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루틴화하는 게 좋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자동 발행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넷째, 가사 비용과 사업용 지출을 분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카드로 섞어서 쓰면 세무사가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니까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째,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에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3만 원 초과분은 적격 증빙으로 교체하거나 증빙 불빛가산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엔잡러분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인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공제로 넣을지 사업소득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세무사의 전문 영역이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관점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 세무사 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수수료 자체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기장세액 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더하면 D2유형 사업자 기준으로 수수료의 2배에서 3배를 절세로 돌려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증빙 없는 매출은 이익 없는 매출입니다. 적격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썼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매출 1억 원에 실제 경비가 4천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증빙이 2천만 원밖에 없다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냥 증발합니다. 세금은 소득 6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에 대해 매겨지는 겁니다. 실제로 쓴 돈인데도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증빙을 세팅하면 5월이 편합니다.
종소세 신고는 매년 5월이지만 증빙 관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록입니다. 5월에 급하게 영수증 모으지 마시고 연초에 사업용 카드 등록과 현금 영수증 발급 루틴을 만들어두면 신고 시즌에 빈틈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낸다면 깨끗한 증빙을 함께 넘기세요. 그래야 수수료 이상의 절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증빙 없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진짜 아까운 겁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 유형 알파벳부터 확인하고 증빙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분 투자가 수십만 원의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